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곽영훈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오늘의 테마 열어보기 전에 파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 통해서 한번 볼까요? 오스템 임플란트 살펴볼게요. 5월 26일에 저희가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86,000원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흐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최고치는 11만 원까지도 올라갔었어요. 저희가 최고가 기준으로 26% 정도의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장님, 오스템 임플란트가 뭐 중국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 임플란트 열기가 엄청나다고 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이야기, 뭐 매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와요. 네. 그때 당시 목표가를 12만 원을 주셨었는데 저희가 12만 원을 넘어서 조금 더 열어놔도 괜찮을까요? AS 좀 해주세요. 일단 시장에서 얘기하는 목표가를 존중하는 게 맞습니다. 12만에서 13만 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그 목표가를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가 있죠. 추세 대응. 예, 추세 대응 하시는 게 맞다 말씀드리고 추세 대응에 대한 부분은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가 전체적인 그 섹터 개념으로 본다면은 임플란트 쪽이죠. 치과 의료 쪽이죠.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그 성장이 기대가 되는 곳이 바로 인구가 많은 곳이겠죠. 그래서 인구가 많은 곳은 중국입니다. 그 중국의 성장세가 돋보이는 기업 중에 하나가 네. 임플란트 기업들이고 오스템 임플란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인구가 많은 곳이 아무래도 북미 쪽, 그리고 미국 쪽 이런 쪽이겠죠. 맞아요. 유럽 쪽이겠죠. 이런 쪽에서의 성장성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최근에 시장에서 조금 좀 퀘스천 마크를 줬던 부분은 인적 분할에 대한 취소입니다. 지난 4월 15일에 인적 분할 이슈를 내밀므로 인해서 시장의 관심을 한껏 모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해당 일정을 주주 가치의 재고 이런 측면에서 기공시를 보게 된다면은 철회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날 살짝 이렇게 변동성이 있었죠. 예, 그 이후로 해서 주가는 좀 더 강하게 올라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업의 어떤 실적에 기인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6월 18일이니까요. 정확하게 6월 15일 이후부터는 시장의 관심이, 즉 FOMC 이후에는 시장의 관심이 실적으로 넘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주목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세 대응 바람직하다고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로 주셨던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AS 도와드렸습니다. 일단은 갈 때까지 가보자는 의견 제기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의 첫 번째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슈를 가지고 왔는데요. 카카오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먼저 카카오와 SM 현재 주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죠. 카카오가 사실 굉장히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카카오의 경우에는 카카오뱅크 상장에 대한 이야기도 가져가고 또 오늘은 SM을 인수한다는 지분 인수를 한다는 네. 이야기도 있고 네, 네. 카카오와 네이버가 시가총액 싸움을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카카오가 3조나 앞서가면서 시총 3위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안착을 했단 말이죠. 현재도 15만 원을 오늘 넘어섰고 SM의 경우에는 0.7% 강세 55,000원. 그런데 SM도 4월 달 이후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부장님, 카카오가 목표가가 12만 원에서 15만 원에서 이제 18만 원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조금 더 상승을 열어놓고 기대를 해봐도 될지. 아무래도 제가 기다렸던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의 목표가에 대한 상향 조정을 좀 기다렸는데요. 마침 오늘 18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업사이드를 더 열어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카카오가 액분 전에 주가가 상승했고요. 액분 재상장 후에는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25% 정도 가격 조정이 나왔다가 재차 나가요 이런 개념으로 상승하게 된 거죠. 그 이후로 해서 간다 또 간다의 개념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흐름상으로 보았을 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추세 대응이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수급적인 요소를 들여다보시면은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은 조금 빠지고 개인 수급이 대단히 유입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항상 우리가 카카오를 보실 때는 산업 트렌드상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와 함께 맞아요.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이버는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카카오는 주가 올라가면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빠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셔서 추세 대응 하십사가 말씀드리고 자 SM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최근 핫하게 올랐던 이유는 아무래도
그 이수만 씨의 지분에 대한 어떤 매각 이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기공식도도 나왔죠. 그래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인가요? 예, 거기에서 이수만 씨의 지분을 인수를 한다는 얘기도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시너지를 볼 수 있는 거고, 카카오가 계속해서 기업에 대한 인수라든가 어떤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분을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커머스 자회사 카카오 커머스가 100% 흡수 합병 이런 내용도 나 있죠. 이런 부분이 또 완료가 되면은 향후 합병 시에 사업상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카카오는 가격 조정 다음에는 상승, 조정 다음에 상승 이런 쪽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엄마들이 아이한테 물려줄 수 있는 주식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보다는 카카오가 더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셔서 제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카카오가 그렇게나 많이 커졌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놀랍습니다. 사실 카카오뱅크가 뉴스를 찾아보면 7월에서 8월쯤에 이제 상장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저희가 카카오를 일단 그때까지는 조금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증권사 목표가가 18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부장님도 가격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일단 뭐 18만 원까지 보시고요. 상방 밴드를 18만 원까지 보시고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하방을 좀 제한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방 같은 경우에는 13만 원, 좀 더 밑으로 좀 길게 좀 잡을게요. 그래서 13만 원 제한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매도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이제 트렌드상으로 봤을 때,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카카오뱅크 상장 그 전후 정도가 어느 정도 최근 상승을 조금 일단락 짓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흐름이겠죠. 그래서 5일선 기준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강세로 가게 된다면은 카카오뱅크의 상장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끌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카카오뱅크의 상장 임박이 되면서 5일선이 다시 깨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수급적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은 비중을 조금 조정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카카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중간중간 저희도 짚어보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5일선이 좀 불안하다 싶을 때마다 저희가 AS 도와드릴 테니까 저희와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 부장의 갈 테마 오픈합니다. 5G 장비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관련주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에이스테크 6%, 서진시스템, KMW, 이스페타시스, 오이솔루션, 대장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은 다 상승률 상위 종목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올해 초에도 반도체 갈 때 5G는 안 가고 자동차 갈 때 5G는 안 가고 그럴 때마다 늘 들렸던 말이 이제 간다. 이제 진짜 간다. 이제 진짜 간다니까 이랬는데 늘 안 갔어요. 근데 네. 이젠 진짜 가는 걸까요? 네, 사실 그 최근에 자동차 섹터 올라오고 네. 있죠. 그리고 또 5G 섹터 올라오고 있죠. 네. 수소차 올라오고 있죠. 지금 조금 더디게 올라오려고 막 애를 쓰는 게 반도체예요.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상반기 때 주가 흐름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상반기 때 좋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가격 조정이 네. 있으니까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종목 섹터들은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5G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5G에 대해서 뭐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쪽에 매출이 나올 것이다라고 올해 연초부터 1월 달부터 작년 12월 달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5G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하반기 쪽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자 5G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슈를 좀 살펴보면은 네. 전 세계 5G 가입자가 연내에 5억 8천 명 도달할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2배 정도 증가하는 5G 가입자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최근에 또 촉발된 내용들이 삼성전자가 영국의 보다폰 이 5G 장비 공급 업체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이 5G 장비 업체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한 번 더 그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에이스테크, KMW,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 RFHIC 등등등등 있는 거죠. 오늘 상당히 고무적이고 기분이 좋은 것은 KMW가 약했는데 올라와주고 있다는 부분이죠. 네. 네, 이렇게 이제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진짜 랠리를 펼쳐줄 것 같은 5G 관련주 중에서
부장님의 원픽 바로 들어볼게요. 네, 오늘의 원픽은 에이스테크입니다. 네. 그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서히 에이스테크가 한번 세게 먼저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못 갔어요. 가격 조정 나고 재차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 수급도 유입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상당히 수급 증명이 좋고요. 공매도 개념으로 봐도요. 기존에 5월 한 20일, 25일 정도에서 공매도가 출현이 많이 됐었는데 공매도가 최고로 많이 출현한 6월 7일 날 가격 딛고 올라가는 쇼크오버 현상도 함께 출현해주고 있다는 거죠. 대단히 고무적이 좋다.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보면은 19,200원 지나가고 네, 있습니다. 하방 제한하겠습니다. 네. 17,000원 제한하고요. 상방은 25,000원까지 보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속 알턴 5G 관련주 드디어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에이스테크 원픽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목표가 25,000원 잡아주셨고요. 하단은 17,0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갈테마 가라와 함께 이슈앤뷰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외출할 때 우산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